알파 제곱 문제를 보는 정윤주 모험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까지 계속 POC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POC 산출식을 했고 그래서 경과기간이 T면은 현재 시점이 있을 거고 여기 산출 기준이고 산출 기준 연령이 X고 입사일부터 산출 기준까지 기간이 R. 그래서 연령은 만을 쓰고 근속연수는 Q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X세부터 정년퇴직 연령이 Y까지. 여기가 정년퇴직 연령이죠. 정년퇴직. 그다음 평균 근속연수는 그럼 R 플러스를 R 플러스 2로 갈 것이고 R 플러스 T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퇴직금은 뭐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30일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지급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도퇴직에서 중도퇴직 지급률 베타 R 플러스 중도퇴직 WX 플러스 T 중도퇴직자는 T년 거치 WX WX 플러스 2가 뭐를 의미하겠죠? X 플러스 2세사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기간 사이에 퇴직하는 그럴 확률. 그럼 2년 거치 WX는 X세가 X 플러스 2부터 X 플러스 3세 사이에 퇴직하는 X 플러스 2세까지는 재직하고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3세에 퇴직할 확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도퇴직자가 되는 거예요. 퇴직률에서 퇴직자로 바뀐 거예요. 퇴직금에 대해서 PUC라는 게 할당을 근속기간이라고 할당하라고 그때 배웠죠. K-알파에서 기준세. 그래서 근속기간으로 할당한 거예요.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할당한 겁니다. 근데 기시에 퇴직할 수 있고 기말에 퇴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중원 퇴직을 가정해서 한다. 실무는 시험 문제는 기시나 기말로 나온다. 연중원으로 안 나온다. 연중원은 이슈가 있다. 반드시 이게 연중원의 답이냐? 연중원의 SX 플러스 0.5와 베타 R 플러스 0.5를 R 플러스 0.5로 나눠도 이것도 연중원이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거,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연중항은 시험지에 나올 수가 없다. 나오면 이것도 다 저것도 다 저것도 다 그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기시와 기말 나누기 2 해가지고 그럼 연중항 값이 되겠죠. 기시 퇴직금과 기말 퇴직금 그 다음에 퇴직자에다가 할인율 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PUC식을 배우고 임금 상승에 대해서 BU와 승급 DX를 배웠어요. 승급률. 그 다음에 퇴직률 산출하는 걸 배웠고 WX와 QX 산출은 똑같아요. PX는 WX하고 QX가 빠진 사람이 PX니까는 그 다음에 어제 대망의 I를 배웠죠. I에 대해서 배웠죠. 다 맨 처음에 기분이라고 했지만 다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SX 플러스 S 플러스 2는 SX의 1 플러스 BU의 1 플러스 캐피탈 BX를 해가지고 다 구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다 구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베타R도 구하는 거고 WX도 요거는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나? 요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안 줘요. 이걸 주지. WX 플러스 T는 10%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V도 I를 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현실에서는 구해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배워야 될 게 있죠.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남은 거. 뭐 남았어요? 영구적사. 여기서 뭐 배웠어? 여기 다 아냐고. 여기서 하나 안 한 거 있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산출할 거냐? 이거 어떻게 산출할 거예요? 베타 R 플러스 T는
이 R이 뭐라고 했어요? 근성연수요. 그리고 근성연수 지급률을 줄 때 1년, 1.01년, 1.02년, 1.03년, 1.04년, 1.05년, 1.06년, 1.09년 이렇게 줄 거야? 규정이 그렇게 돼 있을까? 어떻게 돼 있을 거야? 어떤 구간별로? 1.3년, 2.3년, 5.7년 이렇게? 어떤 구간별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률이 만 연령차가 떨어지는 숫자에서 11년부터 10년 그리고 1년부터 10년이면 그런 거 아까 얘기한 1.01년, 1.02년, 1.03년, 1년은 5개, 1.05년은 7개, 1.07년은 8개 이렇게 조율돼 있을까? 1년. 1년 단위로 조율했다고.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지급률이 근태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년 근속당 30일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려고 되니까. 그러니까 만 근속 연수별로 돼 있다고. 그러면 베타 R 플러스 T의 여기에서 지급률은 우리는 베타 R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 이거는 3년 근속, 4년 근속, 5년 근속 5년 근속 때 7개, 7년 근속 때 8개, 8년 근속 때 12개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이의 거는 구해야 돼요. 그 사이의 거. 그걸 어떻게 하냐? 직선 보관해요. 이제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시작을 할 거예요. 10에서 11로 가는데 얘가 3분의 1 지점으로 왔어. 그럼 여기 얼마야? 계산하고 4분의 1 지점으로 왔어. 그럼 여기 얼마야? 10.2. 10.2가 어떻게 나왔어? 12는 4분의 1만큼 1에 4분의 1, 5에 4분의 1이잖아. 그걸 이제 직선 보관해요. 직선 보관. 직선 보관 베타 R.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이게 베타 R. 요건 베타 R 플러스 1.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베타 R 플러스 1. 여기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더하기 베타 R 플러스 1에서 베타 R을 빼고 요게 지금 몇 년치예요? 1년치잖아. 1년치잖아. 1년치. 곱하기 이제 1년으로 나누고 곱하기 뭐 해야 돼? 베타 R로 베타 R T가 아니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단수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단수기가 어떻게 빼야 돼요? R 빼기 가우스 R. 그래 수학과 잘했어요. R 빼기 가우스를 해야지.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중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근무하다가 사망퇴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년퇴직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간에 팁을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명예퇴직, 희망퇴직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은행권에서 희망퇴직하면 뭐 5억이다, 3억이다 퇴직금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희망퇴직은 또 별도 명예퇴직은. 그래서 중도퇴직에 대한 율은 WX 플러스 T고 그거에 대한 지급률은 베타 R 플러스 T고 사망퇴직에 대한 율은 QX 플러스 T고 지급률은 감마 R 플러스 T고 그럼 감마가 아니에요. R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하면은 정년퇴직은 Y 빼기 X TX Y 빼기 X TX X세가 Y 빼기 X년 후에 재직할 확률, 살아있을 확률 TPX Y 빼기 X TX고 지급률은 알파 R 플러스 Y 빼기 X로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조합이 됐어. 조합이 되면 이제 산출을 하면 되죠. 이 식대로 주어진 산출할 수 있겠어요? Q 10%, I 3%. 그 다음에 지급률은 법정제, 단수제 1.7년에서 1.7개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WX는 다 10%, QX는 1% 하면은 여기까지 다 나오겠네. 산출할 수 있겠어요? 산출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요거 다 더하고 요거 한 개 유닛이잖아요. 이거 다 더하고 곱하기 R을 하면은 그게 DBO 확정근거 채무. R 플러스 1개 중에 R개가 내 거고 R 플러스 2개 중에 R개가 내 거고 R 플러스 Y 빼기 X개 중에 R개가 내 거고 그리고 R개 그리고
여기에서 1년 근속하면 늘어나는 확정기간 채무, 퇴직금 증가분이 단기근무원가. 그 단기근무원가를 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돈이 보험료, 프리미엄, 노멀 코스트. 노멀 코스트는 요거는 빠지죠. 알게 중에서 알게가 이미 기별로 갔기 때문에 얘 빠지고 요렇게 하나를 다 더하면 그게 노멀 코스트. 자, 이제 장기급여는 장기급여 한 다음에 좀 넘어가요. 퇴직금은 R이 있고 퇴직금은 R이 있고 저기 베타 R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예요? 증가 감소 증가함수라고 일반적으로 증가함수이고 이산형의 연속형이에요. 퇴직금은 일반적인 연속형이라고. 그렇다고 오늘 6시에 퇴근하나 4시에 퇴근하나 통상적으로는 같아요. 오늘 퇴직한다 그러면 오늘까지 근속연수예요. 그래서 1 단위로는 이렇게 돼. 1 단위로는. 근데 이걸 쫙 그으면은 연속형이 되겠지. 일반적인 연속형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라고. 이게 연속형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연속도 무슨 연속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선형에 대한 연속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연속 말고 이런 연속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나오겠지. 근데 장기급여라는 게 있어. 장기급여. 장기 근속하면 지급하는 게 있어요. 10년 근속하면은 금 10돈, 뭐 현금 500만 원, 휴가 5일, 뭐 이렇게 지급하는 거 있어. 그거는 5년, 예를 들어서 6년, 7년 이렇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100만 원,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 이건 근속이고, 이거는 장기 베타고. 그러면 얘는 5.1년 근속하면은 요거 200만 원 나왔어. 200만 원. 요게 300만 원. 5.1년 분석하면은 110만 원 주나? 5.2년 분석하면 120만 원 주고. 장기급여는 이게 달라요. 장기급여는 이사령이다. 연속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근속하고 있으면은 그냥 100만 원 주는 거예요. 5.2년 분석했다고 해서 120만 원, 5.9년 분석해서 190만 원 이렇게 안 줘요. 근데 퇴직금은 어떻게 줘요? 퇴직금은 이런 경우 5.9년 분석하면 얼마 줘? 직선 모아서 190만 원 준다고 5.9년이니까. 근데 장기급여는 그 시점에 있어야 주는 거기 때문에 만으로 따진다고. 만으로. 그럼 장기급여는 제1자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장기급여를 여기서 봅시다. 장기급여 지급률은 뭐예요? J 베타로 할게. J 베타 R. 여기는 J 베타 R 플러스 1. 여기는 J 베타 R 플러스 2. 여기는 J 베타 R 플러스 Y 빼기 X. 여기는 J 베타 R 플러스 Y 빼기 1 빼기 X. 즉, 만 근속했을 때 지급하는 장기급여 지급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각 시점별로, 이 중앙 만 헷갈리니까. 근데 장기급여는 반드시 연중앙에, 퇴직은 UDD에서 연중앙에 준다고 했어요. 장기급여는 언제 줘요? 요 지급이 만근속이라고 했어요. 만근속. 풀근속 있고 만근속인데 여튼 5년이 되면 100만 원, 6년 되면 200, 7년 되면 300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3.7년이면 만약 R이 3.7년이면 어떻게 돼? 만약 R이 3.7년이면은 이 사람 여기 지금 3.7년 분석했잖아. X세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고 그러면 나와요? 3.7년이고 여기 4.7년이고 여기 5.7년이야. 이 사람 언제 받아야 돼? 3년은 이미 여기에 있는데 4년은 여기 있고 5년은 여기 있고 6년은 여기 있고 5년, 4년, 3년
어떻게 받아야 돼? 5년. 장기금은 그래서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이제 지급 시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요. 지급 시기에 대한 언제 지급할 거냐? 여기 지급할 거냐? 여기 지급할 거냐? 여기 지급할 거냐? 지급 시기에 대한 가정. 그러면은 회계 쪽에 발생했는데 그 돈 안 주고 있다 그러면 그 계정처를 어떻게 해요? 미지급 처리하잖아요. 미지급 처리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발생을 했지만 돈을 여기서 준다 그러면 미지급 처리를 한다고. 그럼 3.7년인데 여기서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게 꼬이. 이게 너무 무이요. 기시지급. 기시지급하면 몇 년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줘야 돼요. 베타 3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이어. 기말에 지급한다 그러면은 4년 여기. 응? 그래서 다시 OE에 지급한다 그러면은 기시에 지급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급하겠지. 그쵸? 응? 그러면은 여기는 J 베타 R이고 몇 년이에요? 남 할당해야 될 거 아니야? R로 할당해야 돼. 가우스 R로 할당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존자한테 줘야 될 거예요. 재직자한테. 재직자한테 주면 어떻게 돼? 여기 생존 확률. 생존율도 써줘야지. 0px겠지. 0px라고 해야 되나? lx분의 lx. 응? 그 다음에 v의 몇 승이야? 0승. 여기는 r 플러스 1분의 j 베타 r 플러스 1이고 이건 몇이야? 1px고 v의 1승이고 여기는 제일 끝에 여기는 R 플러스 Y 정년퇴직자는 y 마이너스 x 그리고 y 마이너스 y 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시가 요거 하나의 유닛이고 얘 다 더해서 곱하기 r을 하면은 db요. 노멀 코스트는 얘 더해다 버려야 돼. 기시는 요 유닛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몇 개가 db로 왔어? 이거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말로 다시 설명. 장기급의 단기근무원가 뭐라고? 장기급의 단기근무원가. 그 1년을 근무함으로써 퇴직금 보장받기 위해 퇴직금이 아니지. 장기급이요. 늘어나는 장기급을 보장받기 위해 늘어나는 건데 얘 지금 여기에서 이미 받았잖아. 여기에 인력에서 늘어나는 거 어디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 얘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기말. 이거 지금 여러분 시험 문제 하는 거야? 연구문서를 장기급여 나올 때 됐어요. 기말로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여기서 발생한 사람을 기말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좋아하죠. 그럼 여기서 주지. 어떻게 돼 여기는? 그럼 여기는 J 베타 R 플러스 Y 마이너스 X를 R 플러스 Y 마이너스 X로 나눈 다음에 Y 마이너스 X PX에 B에 Y 마이너스 X 그럼 얘 다 더하고 곱하기 R 하면은 이게 dB요. 그 AC는 이거 다 하나씩 더하면 돼야 돼요. 안 돼. 되죠? 그러면 이제 기시 기말. 언제 기시 쓰고 언제 기말 쓸까? 딱 1월 1일 날 주는 회사, 12월 31일 날 주는 회사 있어요? 그런 회사 없어요. 대충 봐가지고 한 1월, 2월이나 요때 준다. 그러면 이제 기시. 한 10월이나 11월, 12월 준다. 그러면 기말. 보통 창립기념일에 주는 회사들이 많아.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에 뭐 5월 7일이다 5월 7일, 10월 1일이다 10월 1일
그때 주면서 내려가는. 그럼 그때 보고서 우리 가정을 한 거지. 저기 뭐냐 에스터메이트 추정값을 만드는 거예요. 값을 이게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를 만들어내는 값이 아니라 그런 거 식이지. 이게 딱 그렇게 맞추는 거는 우리는 추정을 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준다 그러면 아유 기시 이 정도 준다 그러면 그만. 그리고 자기가 입사한 월에 주는 경우 있어요. 입사한 월에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입사한 월이 여기 못 들어갈 거야. 기말. 그러니까 입사한 월이 여기면은 이만큼 늦었어도 된다고? 이제 실무. 일단 실무 언제 줘야 돼, 그러면? 중앙. 연중하게 줘야지. 연중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연중하게. 그럼 중앙에. 자, 중앙에 주면은 일단 찾기 쉬운 거 누구한테 줘요? 1px한테 주고 1px한테 줘? 1px는 여기인데 0.5px한테 줘야지가 합리적이겠지. 그 다음에 0.5승이고. 근데 이제 이 급부만 만들면 되네. 급부를 얘 더하기 얘 나누기 2에서 쓸 수도 있지. 또는 PUC처럼 얘 더하기 얘 나누기 2에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거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써. 왜냐면은 이쪽은 이게 받았다고 치고 3.7은 이게 받았잖아. 자기 입사한 날 준다며. 그럼 아까 3.7년이면은 얘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서 받았잖아. 받았는데 이걸 다시 계산하면 뭔가 계산이 안 맞잖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쪽 걸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통상 J 베타에 R 플러스 1을 써요. 그리고 여기 뭘로 나눠야 돼? 뭘로 나눠야 돼? R 플러스 0.5로 나눠야지. 여기 마지막은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0.5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0.5 px에 b에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0.5.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이게 저 한 개 유닛이니까 이거 다 더하고 곱하기 r 하면은 db요. 여기는 몇이야? ac로 가져오면 이거 다 더하면 되느냐? 유닛이 몇 개예요? R 플러스 0.5. 근데 여기서 몇 개가 db로 왔어? 그럼 몇 개 남았어요? 그럼 0.5 유닛을 해야 돼요. 이걸 다 1이라고 치면은 이걸 다 1, 요 두 번째 거 2 이렇게 치면은 연중항에서 NC는 1 곱하기 0.5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y 빼기 x를 더해야 돼. 이게 실무적인 거예요. 이 0.5개 남았잖아. 여기 몇 개 남았어요? 유닛이 총 1.5개 남았잖아. 그럼 한 개 0.5 여기네. 근데 1년 증가된 거는 한 개 온 개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2를 그냥 더한다고 유닛을. 얘만 0.5라고. 이런 걸 다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따지는데 난 취미 있고 재밌다. 상품 개발. 아, 저거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일 다 하면 안 돼? 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더 받으면은 보험료 100원인데 110원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또 100원인데 70원 받았어. 자, 100원인데 110원 받으면 누구한테 깨져요? 고객 계약자. 계약자는 모르잖아.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랬어? 금감원에 깨져. 금감원에 깨져가지고 임원이 집에 가. 너 장난하냐 지금? 그 다음에 100원인데 70원 받았어. 근데 누가 집에 가? 자기. 이거 만든 사람 집에 가야지. 그리고 이거 만들고 결제한 사람도 집에 가. 줄줄이. 그래서 보험 수리는
1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안 돼요. 1원이라도 보험료하고 준비금에서는 딱딱 맞춰야 돼.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고 수식도 합리적으로 잘 짜야 돼. 그래서 그런 분야에 보면은 수학과가 적합해. 근데 여기에 이거는 다 기분으로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짓 한 거지. 이거 다 구해야 되거든? 이거 다 구하는 게 뭐야? 율이란 말이야, 율. 율. 무슨 율. 이거 누가 잘 만들겠어요? 통계. 그래서 앞단을 보면 통계고 뒷단을 보면은 수학. 근데 내 생각은 대졸이면은 둘 다 할 수 있어. 영어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지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시장에서 더 치열해요. 왜냐면 급부를 만들어야 되거든. 어떤 상품이면 보장 급부를 만드는 보장 급부 이꼴 율이거든. 보장을 해야 보장 상품을 만드는 거니까 이 보장의 보장이 이게 결론 율이거든. 율의 싸움이라서 이거를 누가 더 잘 만드냐. 이 부분은 좀만 하면 쫓아가. 아주 어려운 게 없어. 뭐 나사에 가는 뭐 로켓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숙달되면 커버가 되는데 이쪽도 숙달되면 커버가 되는데 대신에 이 율 만드는 약간 통계 쪽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이 보장을 찾아내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창의력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창의력. 그래서 창의력 있는 사람이 통계나 수학을 하는 놈이면은 대끼리지.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쟁이야, 쟁이. 쟁이가 되는 거야, 쟁이. 난 산수쟁이, 난 율 만드는 쟁이가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돼, 상품은. 반드시. 이게 가장 커, 이게. 그럼 장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중도태제가 상하태제가 이거 율은 만드는 거고. 대표님 전화 왔어요. 이 핸드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율을 만드는 거고 이건 산출식을 만드는 산출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하지 않아. 마지막 시간에 내가 이제 산출식도 간단하게 한번 할 거긴 하지만 PV 요쪽이 이거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부분을 해석. 저게 이제 급부거든, 급부를 어떻게 줄 거냐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보험 상품에서 저걸 우리가 주는 걸 만들지만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금은 요 값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회사의 퇴직금 규정 또는 장기급여 규정을 보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급여는 연금수략 97페이지에 있어요.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확정급여 채무를 산출해서 보고서를 만들려면 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받는 샘플 양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상 회계 기간 언제부터 언제, 임금 상승률 정보, 이 정보도 이제 받아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기액 변동 내역이라고 해서 지급액 쪽,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산 쪽에 대한 변동 내역, 입금 지급, 그 다음에 사회적 자산 세부 내역, 요건 142에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의 퇴직금 규정, 일할이다, 뭐 법정제고 누진제다, 60세가 되는 날 12월 말일자에 퇴직한다. 임원은 여기 다 일시금, 장기급여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시작하면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된다. 몇 살부터. 재직자 명부에 보면은 우리가 할 때 주민번호를 안 받아요. 주민번호를 안 받고 4번으로 중복자 체크를 해요. 유니크한 거. 저기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떤 계약 관계에
뭐 보험 계약을 가입하거나 뭐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고 산출 위한 거니까는 4번을 받아서 중복자 체크를 중복자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 직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중도퇴직, 사망퇴직 구할 때 직군에 따라서 저게 다를 확률이 높겠죠. 응? 그래서 이제 직군을 받고 남자 여자는 뭐 때문에 받아야 돼요? 사망률 때문에 받아야 돼요. 생년월일을 왜 받아요? 만년령 계산해야지. 입사일을 왜 받아요? 입사일하고 중간정산이에요. 입사일하고 중간정산 두 개 왜 받아요? 군수명사 R 계산해야 되잖아. 중간정산 한 사람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중간정산 안 사는 사람은 입사일부터. 그럼 입사일은 또 어디서 써요? 입사일은? 입사일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게 TR이야, TR. 지금 퇴직금은 R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간정산 받았다. 중간정산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R인 거예요. 근데 장기급여는 여기서부터세요? 아니 입사부터요. 장기급여는 입사부터 세기 때문에 이거 R이라고 하면 TR이라고 해. T. 토탈 R. 그러니까 장기급여는 토탈 R로 시작합니다. 토탈 R. 여기 여기에 빠졌어. 그러니까 토탈 R부터 시작해요. 장기급여는 입사일부터 또는 그룹 전출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입사일, 중간정산일 다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장기급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중간정산일 또는 입사일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되죠. 퇴직금 기사일 하나만. 그 다음에 30일 평균 인공 몇 필요해요? 퇴직금 산출해야 되고 명예퇴직 있으면 명예퇴직 산정용 임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추계액은 몇 필요해요? 추계액은 그 산출 기준일 시점에 모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할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한 거는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에 현재 가지고 있을 금액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비교도 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1일 기본급은 휴가에 쓰는 거, 군경력 등 가산근성요소, 그 다음에 질병, 휴직 등 청원 휴가에 의한 차근근성요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잠깐. 여기가 지금 베타 R 플러스 T인데 좀 전에 가산근성연수하고 차간근성연수가 있다고 했어요. 가산연수 뭐라고 하지? 가산이니까 GR이라고 할까? 그 다음 차감연수 가산연수가 있고 차감연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MR이라고 합시다. 가산연수는 뭐냐면은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나도 입사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2년치를 더 줬어요. 호봉도 2년 더 인정받고. 그래서 퇴직금 줄 때 고기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차감연수는 내가 병가로 휴직을 썼다 그러면 그건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건 빼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베타 R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때 지급률은 이제 베타 R이 아니라 베타 R이 베타 R 플러스 GR 마이너스 MR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 R이 3.7년이야. 근데 가산근성연수가 2.1년이야. 차감근성연수가 0.9년이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4.9년에 여기서 지금 4.9년에 해당하는 지급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정산 일자를 요 두 개 합쳐서 그렇게 받아주면 되지 않아요? 되겠지. 입사일을 이 날짜를 요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중간정산 받으면 여기 입사일 중간에 안 받은 사람이 입사일 여기서부터 한 걸로 이렇게 치면 되잖아. 이해돼요? 응? 지금까지 여기까지 몇 년 근속했어?
R열 몇이야? 지금 3.7을 했잖아. 근데 가산하고 차감하니까 몇 년이 됐어? 4.9년. 그러면 입사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플라임을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퇴직금을 가산해서 주는 연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급률. 아, 지금은 계산해 주잖아, 4.9.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잖아. 응. 근데 뭘로 하라고 그랬어? 적립 기간을. 근속. 근속연수를 할 때는 근속연수가 얼마야? 원래는 3.7. 그럼 3.7로 해야지. 이거는 지급률에 대한 근속이지. 그러니까는 얘를 구하기 위한 근속이지. 얘를 구하기 위한 근속연수지. KRP를 기준서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그 근속 연수로 할당하라고 하는 그 근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4.9로 이걸 나눴으면은 적립기간이 안 맞죠. 적립기간이 안 맞다. 그래서 그 이슈가 있다. 그래서 얘를 그럼 이 4.9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4.9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기준서에 있는 근속기간 할당에 대한 거하고 위배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가산연수와 차감연수는 이 벨타 이 밑에 들어간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는 20년 이전 입사자는 한 개를 더 주고 20년 이후 입사자는 없다. 그런 경우는 여기다 넣어야 돼. 한 개를 더 줘.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전 입사자는 지급을 플러스 한 개를 더하고 여기 이후 입사자는 없어. 그냥 자기 그냥 배 다 가져가. 그럼 여기는 이 한 개를 더 준다. 그럼 여기다 더하기 1 해야 돼? 더하기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베타 R 더하기 1 하는 방법이 있고 베타 R 더하기 1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헷갈려? 플러스 2.5라고 해. 2.5. 2.5개를 더 줘. 2.5를 더 준다고 했어. 그럼 2.5를 여기 넣는 게 있고 여기 넣어도 되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저건 R 플러스 2.5로 일단 지급률 주고 지급률 주는 거고. 저건 베타 R만큼 준다 2.5 곱하기 금액만 이걸 더 주는 거고. 말은 맞는데 이해돼? 어떤 차이가 있어 그럼 두 개? 두 개 같은 거 아니야? 어느 경우에 달라요? 어느 경우? 예를 들어 봐. 서원형일 때 똑같을 수 있지. 서원형일 때는. 근데 이게 직선 y는 ax 더하기 b라는 걸로 서원형일 때는 하면 똑같을 텐데 이게 이런 경우는 같아?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를? 무슨 얘기냐? 누진일 때는 선형 누진이 아닐 때는 같아. 무슨 얘기냐? 3이 4개고 4는 5.5개고 5는 6개고 7은 10개야. 6은. 그럼 R이 지금 3이야. R이 지금 2야. 2는 2개고. 그럼 2 더하기 2.5면 베타 2.5면은 얼마야? 베타 4.5니까 여기네. 4.5 몇 개죠? 막 한 5.75개 정도 주겠네. 근데 얘는 베타 2는 얼마야 지금? 2. 거기다 2.5개 주니까 4.5밖에 안 되지. 그런 경우는 차이가 나요. 단수제나 뭐 이런 직선 선형일 때는 이거나 똑같은데 이런 비선형으로 갈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등비 수열이 아닌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선형일 때는 이각과 이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더해주는 건지 근속 지급률 근속에 요 밑에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궁경력 가산과 차관 근속 연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DB 퇴직금 제도, 혼합형 DC 뭐 등등등으로 봤는데 근로자 퇴직금과 보장법은 DB와 DC와 퇴직금 제도 3개밖에 없어요. 혼합형 제도도 있긴 하지만 근데 KIFRS는 뭐와 뭐밖에 없어요. 확정 기여형 제도, 확정 급여형 제도 둘밖에 없어요. 확정 기여형이 아닌 건 다 확정 급여형인 거예요. 혼합형도 확정 급여형, 퇴직금 제도 확정 급여형, DB도 확정 급여형. 그 다음에 중간정산하면 중간정산 지급에 들어가야 되고 중간정산한 경우에 이게 좀 많다 그러면 정산손익이 있을까고 장기급여가 있냐 없냐, 장기급여 지급하냐 안 하냐, 대상 여부, 임금 피크 연령, 임금 피크 연령이 연령별로 다른 경우에는 연령별이 아니라 직군별로 다른 경우 또는 사람별로 다른 경우에는 여기다 적어줘야죠. 근데 획일적이다 그러면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정년 연령, 그다음 장기급, 종업원급여 지급에, 전입에, 퇴직금 지급에. 요 퇴직금 지급배수가 이제 1배냐, 2배냐, 3배냐, 4배냐. 그다음에 추가 지급에 대해서 주는 거 있으면 추가 지급. 이건 이제 실무적인. 또 퇴직금하고 또 추가 또 주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전별금이라고 전별금.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면 500만 원 정액으로. 또는 기본급의 50% 추가. 퇴직자 명부에 보면은 이것도 4번 임직원 구분 직군, 성명, 그다음에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지급사유,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총지급액, 그다음에 사회자산 지급액, 국민연금정을 장기급여 지급, 퇴직급여 전출, 장기급여 대상 여부, 그다음 원가 구분 등의 자료를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퇴사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퇴사일. 생년월일, 입사일 있지만 이 퇴사일을 왜 받아요? 무슨 산출? 퇴직금 산출. 퇴직금 산출 하려고 이거 우리가 안 받지. 퇴직금은 이미 제1장 명부 산출하는데. 퇴직금 산출할 때 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될 거는 이거. 얘 재직자에서 나오는 거지 퇴직자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건 왜 받아 이거는? 퇴직 사유. 중요퇴직, 사망퇴직, 디시전환, 정년퇴직, 계열사 전출, 사업종합 분할 등등. 이건 왜 받아요? 사유. 이것도 퇴직률 산출인 것 때문에 받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디시전환이나 중간정산이나 한 사람은 뭐라고요? 정산손익 인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업처분 분할도 정산손익 인식해달라는 데가 있으니까는 그 손익 인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그 다음에 지급액, 이 지급액이 있어야 인별 분석이 되고, 정산손익이 인식이 되니까. 네, 사업자원 분할 지급액도 있고. 요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시스템에 올릴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규정을 좀 볼 거예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아까 봤던 여기에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적어줘요. 우리 회사 퇴직금 어떻게 되고 장기급여 규정은 어떻게 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베타와 감마와 알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제2베타를 만듭니다. 저를 다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저는 임직원이고 근속연수고 1평균이고 1개월 일수 곱하기 근속연수 대충 3개월 평균인 거 만 60세.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베타가. 단수제. 근속연수를 준다고 그랬잖아.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 산정방법. 요게 R 플러스 T 저거 산정하는 거, 요게. 퇴직금 대상기간 산정방법이 근속연수로 산정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리고 그 1평균 임금에다가 1개월 일수에다가 근속연수 준다고 했으니까 단수제. 요 두 개가 뭐예요? 1평균 임금 곱하기 1개월 일수가. 31평균 임금이 이게. 거기 근속연수 했으니까는 법정제 단수제. 아니면 정년연령.
그 다음에 여기 중도퇴직시 지급률하고 사망퇴직시 정년퇴직 지급률 XX 해놨는데, 예, 그럼 여기 사망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기 표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담당자들은 정확히 이게 잘 모르고 기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아 그냥 단수제구나. 중도도 사망도 정년도. 그럼 중도퇴직시 여기 지급률 없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퇴직금? 아니에요. 여기 적어놨잖아. 법정제라고. 법정제가 저기에 있으니까 아 법정제구나. 없으면 XX 해놨죠. 아 여기 잘 모르고 해놓구나. XX X지만 법정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무슨 죄예요? 여기도 법정제. 기준급여 지급률. 지급률이 따로 받은 게 없으면은 법정제. 여기 써놨잖아. 퇴직금 구성연수 곱하기 평균임금 곱하기 지급률. 그러니까 똑같이 써놓은 거야 그냥 법정제. 그 다음에 여기에 월할이라는 게 있어. 월할. 월할 1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퇴직했어요. 4월 5일 날. 그래서 총 근속연수를 보니까 3.7년이야. 3.7년 주는 거는 법정제. 근데 4월 5일 날 퇴직했는데 아니 그래 너 회사에 기여한 거 있으니까 4월 30일 날 퇴직한 걸로 해줄게. 그게 월할. 월할.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올라간 거는 요거는 너가 여기까지 근속한 걸로 해줄게. 근속을 여기까지 4월 말까지 한 걸로 해줄게. 그게 월할. 그리고 이거는 베타 R 플러스 이거 K라고 합시다. K. 이렇게 넣어야 돼. 아니면 베타 R 플러스 K로 넣어야 돼. 지급률에 대한 근속이니까 R 플러스 K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명부의 가산근속에서 차가근속에서 말고도 또 있다. 그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갈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생소한데 업무를 하다 보면 알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이런 거 캐시 다 해내야 돼요. 그래서 상품 개발하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 거기서 뭐 하나 놓치는 순간 그게 다 돈이야. 돈. 잘못 팔았다고 해서 거기 가서 환불 주고 환불해주고 뭐 계약 취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 계약 없었던 걸 해달라고 하면 거기 네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줘요? 뭘 요구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그 후속 작업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월할. 그 다음에 너가 6월 30일까지 2Q 동안 다 근속한 걸로 해줄게. 그게 분기 절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2분기까지 다 근속한 거. 이제 상반기까지 근속한 걸로 해줄게. 그러면 반기 절산. 그 다음에 여기 퇴직했는데 아니다. 너 12월 31일까지 근속한 걸로 해줄게. 그럼 연절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재직연수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한다는 게 이게 월절상, 분기절상 또는 1할 중에 뭔 것 같아요? 월절상의 의미도 있지만 1할을 저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월까지로 그 회사 계산다. 그때까지 퇴직시켜로. 통상 이렇게 쓰면은 근데 월절상인가 보다. 아니면 물어봐야 돼. 그거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여기 다시 중도퇴직시 퇴직금 지급률은 동일, 정도퇴직시 지급률은 동일, 사망퇴직금 지급률 동일의 6.5초. 이게 동일이라는 말이 뭐야? 요거라고. 요게 뭐야? 법정제죠. 법정제가 똑같은데 사망하면 뭐를 더 준대요? 5천만 원 더 준대요. 그럼 저거를 지금
이거는 단수제로 설계가 됐는데 여기 지금 뭘 더 줘야 돼요? 3만 원에는 5천만 원을 더 줘야 된다. 이제 저걸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잠깐만. 여기 보면은 가산 지급 규정 대상자는 가산 지급하고 별도 참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 지급한다는 게 아까 얘기한 베타 R 플러스 K 아니면 베타 R 더하기 K예요. 더하기 가산 지급이니까는 베타 R 플러스 K가 별도로 나와야 돼요. 근속연수에 가산한다 그러면은 베타 R 플러스 K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이런 경우 5년 초과 10년 이하는 근속연수 플러스 1, 10년 초과 15년 이하는 근속연수 플러스 2, 15년 초과는 근속연수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5년 근속에서 그럼 몇 개 줘요? 5년은 5, 6년은? 7. 6년은 몇 개 줘요? 6년은? 7개. 10년은? 11. 근데 여기 10년 이하 10년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10년 이하면은 11개. 그 다음에 12년 근속에서 그럼 몇 개 줘요? 14개. 15년 근속했어요. 그 다음에 17년 근속했다? 20개. 그럼 아까 얘기한 요구할 때 불연속 점핑이 10년, 5년, 10년, 15년에서 불연속 점핑이 난다. 불연속 점핑이 나니까는 이 값이 밑으로 들어가냐 위로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위하고 아래가 똑같은 얘기죠. 네. 근데 여기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요 얘기가 있는 거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월할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월할 12개월 이상은 1할이고 월할로 계산한다. 또 월별상 처리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월할이라는 게 1할을 월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보고 해석 잘해야 돼. 여기는 월절상이라고 되어 있죠. 월절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크면은 30일 평균 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저기 우리 SX 곱하기 근속연수 지금 할 때 30일 평균 임금인데 30일 평균 임금이 내가 그때 몸이 아파서 쉬었다든가 그러면 육아휴직 갔다든가 그러면 월급이 줄어요. 그 금액으로 하면 퇴직금도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큰 거를 적용해서 통상임금은 1년치 동안 받는 돈. 여기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에는 30일 나누기 연. 이게 뭐예요? 3년 이하는 30일 나누기 연. 우리 30일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주게 돼 있잖아요. 3년 이하는 30일 나누기 연이면 뭐예요? 법정제. 법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3년 초과 8년 이상은 35일 나누기 연이래. 1년당 얼마 준다는 거예요? 35일치 곱하기 1년당 얼마 주는 거야? 3년 초과 8년 이하는 3년까지는 법정제고 4년 근속에서 그럼 얼마 줘야 돼? 3 더하기 연당 며칠 준다고 했어요? 35일. 왜 그럼? 끄는 게 그러면은 35일 나누기 연은 1년당 35일 칠 때 그 30일 평균 임금에다 지급률이잖아. 그러니까 35일 나누기 30 하면 되지. 그러면은 3.1718 그 정도 주겠지. 그 다음에 8년 초과 13년 이하는 40일 나누기 연이래. 그럼 8년에서 9년 갈 때 1년 근속하면은 얼마 늘어난다? 30분의 40.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9월 8일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 그러면 우리가 명로 만들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21년 9월 8일 이후 입사자는 법정제, 이전 입사자는 누식제. 임원 같은 경우도 이사대우는 1.5, 이사상무는 2.0, 전무이사 부상은 2.5, 사장 부회장 회장은 3.0. 그럼 내가 만약에 이사 1년하고 상무이사 1년하고 전무이사 1년하고 사장 1년 했어. 그럼 총 지급률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재직기간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건데 이걸로 칩시다. 이걸로 치면
그럼 1년, 1년에서 그럼 몇 개가 나와요? 1.5에다가 2 더하기 2.5에다 3 더하니까 9개가 돼야지. 여기도 월 절상이고, 여기는 중도퇴직 지급, 퇴직금 지급률 없고 정년퇴직금 지급률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0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있잖아. 퇴직금 구성요소 곱하기 월평균임금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순직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직 왜 사망하면? 그럼 이건 뭐예요? 사망퇴직하면 이만큼 더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분석했는데 순직 사망해서 그럼 몇 개 준다는 거예요? 15. 자, 그럼 이거는 순직으로 처리해야 돼요? 순직의 사망으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두 개가 다르거든. 엄밀하게는 순직의 사망과 순직 사망률을 다 가르면 좋겠지만 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르지 못해요. 왜냐면 사망퇴직자가 거의 없거든. 회사에서. 아주 특이한 직종 빼고는 거의 없어요. 사망퇴직자. 응? 거의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저기 건설 현장, 건설사 이런 데는 사망퇴직 많지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게 안 많아요. 사망퇴직. 그러면 순직 50% 가산을 해야 돼? 순직의 사망 30%를 해야 돼? 뭘로 해요? 순직 외에서 근데 사망퇴직에 대해서는 사망퇴직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확정금 시험은 되게 낮아요. 낮는데 이거를 많이 쌓아놓는 게 좋아요? 조금 쌓아놓는 게 좋아요? 조금 100만 원 쌓았는데 200만 원 주면 어떡해? 100만 원 쌓았는데 200만 원 주면 아니 이거는 회사 돈으로 왜 푸는 거야? 회사 돈으로. 이런 경우는 순직 사망으로 쌓아요. 내가 이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교통사고 난다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있잖아. 그럼 30%보다는 50% 쌓아놓는 게 더 적정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제 30%로 쌓으면 되고 보수적으로 쌓는 게 50%예요. 회계사들은 보수적. 비용을 많이 잡든가 부채를 많이 잡는 걸 회계사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낮추는 걸 좋아해요. 여기도 있네. 중도퇴직은 근대법상 퇴직급여 계산. 그럼 뭐예요 이거는? 법정제. 정년퇴직도 근대법상 퇴직급여 계산. 법정제. 근데 사망퇴직은? 중도퇴직금이 2배니까 2배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급률. 퇴직금 계산을 정한 해당 직위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4개월분이네, 부회장은 3개월분, 부사장은 2.5, 상무 1개월. 그럼 각 1개월, 1년, 1년 했어. 1년, 1년. 그럼 지급률이 얼마예요? 9개. 상무 1년, 부사장 1년, 부회장 1년, 회장 1년 했어. 12.5.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최종 지급률에다 근속요소 다 곱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최종 지급률에다 곱한다 그러면 지금 회장이다 그러면 몇 개예요 그러면? 16, 4 곱하기 4냐.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규정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죠. 장기 지급은 통상 크게 4가지로 나눠요. 주는 경우가. 첫 번째가 평균 임금으로 주는 거. 평균 임금 또는 기본급. 뭐 이런 거에서 주는 거. 고생했으니까 퇴직금처럼 좀 많이 주려고. 두 번째가 금 등 현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 10돈, 은 5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 주는 경우 있어요. 현금. 포상금도 현금이에요. 현금 500만원, 여행상품권 200만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돈 다 주면 쓸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줘야 돼? 휴가를 줘야지. 여기에 가장 크게 4개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임과 기본급으로 주게 되는 경우는 얘는 이거 먹여야 되죠. 임금 상승시켜야 될 거다. 금등 현물은 이것도 현물 상승률이 있어요. 현물 상승률 먹여야 돼요. 그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은 없어요. 휴가를 가게 되면은 이건 유급 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급. 무슨 얘기냐면은 월급이 300만 원 사람인데 내가 5일 쉬었어. 그럼 월급 얼마 받아야 돼? 300만 원 다 받아야 돼? 상식적으로 덜 받아요. 얼마 덜 받아야 돼? 5일치 얼마야? 월급이 300이라고. 50만 원. 300이니까 하루당 10만 원 아니야. 거기 여러분들 뭐 알고 있잖아. 거기 주유사도 있고 뭐 일요일 날 쉬어도 쉬지만 월급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직 하려고 하지. 일당직 안 하고. 일당직은 쉬면 월급이 없어요. 쉬는 날은 돈이 없다고. 근데 월급제나 이런 일반적인 회사에서들은 주유수당이라고 해서 나가고 일요일 쉬면 일요일 쉬지만 근로한 거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다 하면은 나누기 30 해가지고 그래서 나누기 30에서 쓰는 거예요. 30일 평균임금. 그래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300만 원인데 30 나누면 1일당 10만 원, 5일 쉬었으니까 250만 원 나가는데 250만 원은 무급휴가 5일치. 만약에 유급이다 그러면 300만 원 다 받는 거예요. 유급휴가는 이거는 기본급에 대해서 받아요. 기본급 일반적으로 30일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더하기 수당 더하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수당이 아니라 뭐 일단 직책 자격증 이런 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야근 수당, 특별근무 수당 이런 거 다 받아요. 다 포함돼. 근데 유급휴가는 휴가 간 날 야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요돈이 빠진다고. 그래서 기본급이라는 거야. 근데 직책수당이나 자격증 수당은 휴가 갔다고 저게 없어지나? 내 보험이라든지 자격증이나 휴가 가면 없어지나? 그런 거 받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급과 이 3일 평균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 기본급과 이 기본급도 다르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기본급은 얘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기본급은 휴가 가더라도 이거 다 주잖아. 그럼 얘는 BU와 BX를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4개의 가정으로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4개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현금인데 현금을 주는데 매년 3%씩 상승시켜서 준대. 어디서 설계해야 돼? 여기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승률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사적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 딱 그 시점에 준다. 그래서 여긴 휴가 2일, 그 다음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고 여기는 퇴직하는 사람한테 10년 이상은 3돈, 15년 5돈, 20년 8돈, 20년 이상 근속기간 퇴직하면 10돈. 근데 정년 퇴직하면 10돈, 15돈, 20돈. 또 임원 같은 경우에는 30돈, 40돈, 50돈. 일반 임원은 10돈, 20돈, 30돈. 30돈이면 지금 3천만 원 넘죠. 그 다음에 여기는 5년 하면은 30만 원에 2일, 400만 원에 3일, 600만 원에 5일, 700만 원에 7일. 또 이쪽에 보면은 5년 근속한 20만 원 상품권, 10년 근속한 황금 열쇠 200만 원 상당. 그럼 여기는 황금 열쇠면 금이네. 그럼 금으로 해야 돼요? 200만 원으로 해야 돼요? 금 하면은 금 10돈 그러면은 금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2돈 주겠네. 근데 금 상승률이 있죠. 그럼 10%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200, 내후년에는 그럼 금으로 주면 돼, 안 돼? 그럼 뭘로 해야 돼? 아, 현금으로 설계해야 돼. 여기 금으로 돼 있지만 현금으로 설계해야 돼, 현금. 여기는 포상금 주고 휴가 주고 휴가비 주고. 그러면 포상금 따로 휴가비 따로 설계해야 되나? 여기 포상금 100만원, 휴가 2박 3일, 휴가비 30만원. 여기 어떻게 설계해야 돼? 휴가는 며칠이야? 10년 하면은 3일. 그 다음에 포상금 100만원은 어디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휴가비 30만원은 그래서 같이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10년이다 그러면은 현금에 130 이렇게 다 설계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따로 떨어져 있다고 다시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휴가, 여행 경비 있고 여기 포상금하고 휴가 있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두면 돼요. 여기도 이 금액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여기 금 세돈에 금 열돈 안식월 휴가 1개월. 휴가 1개월은 30일. 여기 36부고 3년 단위로 근속 휴가 10일고요. 그러면은 3년, 6년, 9년, 12, 15 쭉쭉쭉 해가지고 10일 휴가. 여기는 휴가 1, 2, 3, 금, 세돈, 내돈. 여기 주식 주는 데도 있어, 주식. 회사 주식. 회사 주식은 여기서 뭘로 바꿔야 돼? 회사 주식은. 응? 주식 왜 해? 주식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면 주식을 왜 사? 원래 주식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당. 근데 배당을 안 하고 뭘 대신해요, 그게? 자본차에 주가가 올라갈 거여서 또 배당 안 하니까 일단 회사는 이익이 난다고 치고 이익이 나는 회사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면 뭘 줘? 주주한테 배당을 준다. 그러니까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는데 배당을 안 해. 그러면 그 배당 안 한 만큼 그게 어디 쌓여있어요? 회사 자본금이 쌓여있겠지. 이익이 났고.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어?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 주가는 여기 지금 뭘로 해야 돼? 금등 현물이라고, 현물이란 말. 그게 평균임금이야? 기본급? 휴가? 아니잖아. 이 아니면 얘는. 현금 결투가 여기서 했는데 주가는 주식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등 현물로 들. 그래서 등 현물. 현물이잖아, 현물. 주식도 현물이잖아. 이건 휴가고, 여기도 휴가고. 여기 휴가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명부 만들고 하든가 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